국민연금 기금 운용 현황은 셀트리온 의결권 행사 기준은 최종 합병 성공 그리고 진펜트라. 셀트리온 화요일 플러스 6.76% 상승, 헬스케어 7.35% 상승, 제약은 5.83% 상승을 했습니다. 어저께 주총에서 합병이 승인이 되고 미국에서 진펜트라가 FDA 허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안 좋았지만 오늘 단숨에 이를 만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수급적인 측면에서 오늘 양사에서 자사주 매입이 강하게 나왔죠. 셀트리온은 21만 5,387주고요. 헬스케어는 24만 4천주를 매수를 했는데요. 이번에 사기로 한 자사주 매입 물량의 10% 정도를 오늘 하루 만에 산 것이죠. 한편 외국인들은 오늘 셀트리온 50억의 매수, 기관 투자가들이 135억의 매수를 보였고요. 헬스케어는 외국인들이 34억의 매수, 기관 투자가들도 141억의 매수를 보였습니다. 제약은 외국인들이 소폭 매도 그리고 기관들이 26억의 매수로서 여기서는 바닥을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일 주가를 억눌렀던 국민연금인데요. 국민연금이 실제적으로 주식 매수 청구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국민연금이 이번에 의결권 행사를 하면서 기권을 했잖아요. 그 기준이 무엇이며 그리고 국민연금의 현황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매달 내고 있는 국민연금이잖아요. 요 돈을 모아서 주식을 사고 이렇게 운용을 하는 것은 국민연금 기금 운용본부라고 따로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하는 것인데요. 기금 운용과 관련된 정보들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수익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7월 말을 기준으로 한 수익률인데요. 특히 금융 부분의 국내 주식 부분을 보면은요. 23년 1월부터 해서 7월 말까지 20.68%의 수익률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연도별로 수익률이 쭉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은 올해 상당히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올해 코스피 지수의 연중 고점이 8월 1일 날 찍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수익률이 좋게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얼마큼 좋게 나온 것인가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 비교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벤치마크 지수가 되는데요. BM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시장의 수익률이죠. 즉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수익률하고 국민연금 기금이 운용한 수익률의 비교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시면요. 국내 주식에 있어서는 국민연금이 시장 대비해서 플러스 0.79%니까 조금 잘한 것이죠. 그리고 해외 주식은 시장 대비해서 조금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가만히 보시면요. 시장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해외 주식이나 해외 채권에 대해서도 달러 기준으로 했을 때 시장하고는 큰 차이가 없이 수익률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봤던 20% 넘는 올해의 수익률이 7월 말 기준이고 또 7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시장 전체도 그만큼 수익이 났기 때문에 시장만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국민연금처럼 이러한 자금들은요. 사실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한편으로 보시면요. 국민연금은 수익률보다는 안정성이 더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좋으면 수익률이 그걸 좀 따라가고 주식시장 나쁘면 또 수익률이 나빠지고 이런 거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수익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뭘 하느냐? 말 그대로 국민의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 안정적으로 운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수익률은 국민연금 말고 국부펀드 개념에서 수익률 게임을 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는 것이 국민연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이 운영하는 자산들을 보면요. 전체 포트폴리오가 나와 있고 공공부문, 복지부문이 있고 금융부문이 있는데요. 이 금융 쪽에서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국내 채권, 해외 채권, 대체 투자, 단기자금 뭐 등등 이렇게 운용을 하는데 23년 7월 말 현재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148조고 해외 주식에 하는 것이 297조잖아요. 그래서 국내보다는 해외 주식에 2배를 더 많이 하고 있다. 이거 과연 이것이 국민연금인가요? 어차피 국민연금은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좋으면 수익이 나고 시장이 나쁘면 수익이 같이 나쁜 거잖아요.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많이 금액 차이가 국내와 해외가 날 이유가 있을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21년부터 해외 주식 부분의 비중이 거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상황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익률이 더 좋아진 게 아니에요. 수익률은 여전히 시장 수익률하고 별 차이 없이 갔다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인데요. 이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인데요. 국내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고 해외 주식 투자는 더욱더 그런데요. 현재 국내 주식 투자를 국민연금이 위탁하는 운용사가 29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기억 니은 순으로 리스트가 쭉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 공개를 하려면요, 금액을 얼만큼 줬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세세하게 공개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잖아요. 누구한테 돈을 제일 많이 줬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으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위탁을 하느냐 이런 거잖아요. 국민연금에서 위탁 운용 정책의 기본 방향인데요, 전문성을 활용하여 기금 수익률을 제고하고 투자 의사 결정 주체 다변화를 통해 위험 분산을 도모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국민연금은 수익률 높이는 건 의미가 없어요. 시장 수익률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분산 투자를 한다는 건데, 분산 투자는 종목한테 해야죠. 기금 운용회사한테다 분산을 하나요? 그래서 위험 분산의 개념도 이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위험을 분산한다는 것은 투자 대상에 대해서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지, 투자를 하는 주체들, 즉 자산운용사들을 여러 군데 두는 것이 위험 분산이다? 그건 이상한 이야기죠. 더욱더 이상한 것은요, 외부로 이렇게 위탁하는 이유가 외부 전문성 활용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수익률을 높인다는 건데, 수익률 높이는 것이 국민연금의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에 운용의 효율성인데요, 직접 운용을 보완하고 비용 대비 초과 성과를 항상 추구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투자 결정을 분권화한다. 투자 의사 결정 분산으로 기금의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 완화며 위험 분산 추구,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이렇게 29군데다가 돈을 나눠놓고 나면요, 관리하기 더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일정한 어떤 기준이 없는 것이잖아요. 29개 자산운용사들이 저거 맘대로 해버리면 어떡하라는 이야기죠. 물론 위탁한 29개 자산운용사에 대해서 관리를 하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더 이상한 것이 이러한 위탁 운용 목표를 더 높이겠다는 거예요. 국내 주식은 45%에서 65% 자금을 위탁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것도 작년 2월 말 기준입니다. 올해는 더 높였겠죠. 해외 주식은 더 가죠. 75%라는 이야기니까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금융회사에다 맡긴다는 거잖아요. 누구 돈을? 국민의 돈을. 그리고 책임 소재에서는 벗어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왜 있죠? 모든 것을 전문적으로 해서 책임을 지고 인원을 확충하고 더욱더 전문화시켜서 국민의 연금을 정말 제대로 운영을 할 생각을 해야죠. 이 방향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참고사항으로 또 한 가지를 보시게 되면요, 매달 여러분 연금보험료 내시잖아요. 저도 뭐 몇십 년째 내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매달 국민연금 돈을 얼마큼 거두느냐, 보험료로만 말이죠. 이것을 따져봤을 때 작년에 1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 55조거든요. 그러면은 올해 23년 7월까지니까요. 이것을 7로 나누게 되면은 올해 들어와서 매달 평균적으로 4조 8,400억 정도가 매달 연금 보험료로 꼬박꼬박 들어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연금 급여 지급, 연금을 주는 거잖아요. 이 부분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심각한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 해결책이 국민연금이 주식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이걸 메꿀 수 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어차피 국민연금은 수익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따라서 이런 부분 제도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기금 운용 쪽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잖아요. 이번에만 해도 그런 것이죠. 국내 의결권 행사 내용을 보시면요, 셀트리온에 대해서 이번에 행사 내용은 기권이잖아요. 사유를 보시면 주식 매수 청구권 확보인데 근거 조항이 세부 기준 37조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알고 계시거나 찾으시는 분들은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런 결정, 이런 기준은 어떤 기준 하에서 어떻게 해서 결정을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국민연금은 근본적으로 이것은 누구 돈인가요? 국민의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기권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이 근거 조항 내용이 세부 기준 37조가 무엇인지 모르겠고, 그렇다면은 다른 외국인이라든가 그리고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그러면 왜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리고 외국인들은 ISS라든가 글라스 루이스의 찬성 공고를 따른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국내 다른 기관 투자가들도 한국의 ESG 쪽에 찬성 공고를 따른데 국민연금은 이 네 군데의 의결권 자문사들의 권고를 왜 무시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기권을 했는지 뭘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국민의 돈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저도 매달 국민연금 돈 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국민연금에서 이번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입장 발표 뭐 이야기를 해야 될 거잖아요. 아니면 아까도 봤듯이 홈페이지 상에서
세부 기준 37조가 뭔지, 왜 세계적인 자문기구, 국내 자문기구들의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것인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홈페이지 가보시면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놨습니다. 국민이 신뢰하는 기금 운용, 신뢰가. 자, 그래서 본론으로 돌아왔어요. 작년 말 기준입니다. 국민연금에 국내 주식 종목별 투자 현황을 보시면요, 시가총액 상위 순으로 쭉 돼 있잖아요. 작년 연말이니까요. 그래서 셀트리온을 보시면은요,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주식 자산군 가운데서 1.4%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셀트리온 회사의 지분율은 7.6%라고 되는데, 어쨌든 올해 들어서 많이 팔아가지고 7.43%가 돼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비중도 줄어들어 있겠죠. 이와 같이 셀트리온에 대한 비중은 작년 연말에 비해서 이미 현재 줄여놓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셀트리온 주가도 올해 들어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현재는 시가총액이 13위권으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 주식 1000만 주가 넘잖아요. 이 주식을 전부 다 주식 매수 청구한다. 이것은 조금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셀트리온이 시가총액 13위에 있는 종목이고, 이에 맞춰서 이미 원래 지분을 많이 줄여놓은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다 팔고 시가총액 13위 종목을 하나도 안 가지고 있는다,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첫 번째, 국민연금은 주식 매수 청구를 안 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한다 하더라도요, 절반만 한다 쳐도 500만 주라고 가정을 하죠.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주식 매수 청구 금액은 7,540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조보다 못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것이죠. 주식 매수 청구 안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국민연금이 셀트리온 주식을 얼마에 샀을까요? 평균적으로. 물론 알 수 없습니다. 안 밝히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손해가 나 있을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손해 난 상태에서 주식 매수 청구를 한다는 것은 손절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1년 후에 만약에 주식 매수 청구 가격 15만 813원보다 주가가 더 올라가면은 국민연금 수익률은 또 어떻게 되는 거죠?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손해를 보고 지금 여기서 합병 문제 때문에 주식 매수를 청구해서 판다? 이것은 조금 그렇죠. 국민연금은 주식 매수 청구를 이번에 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욱더 높은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주가의 수준이잖아요. 주식 매수 청구권 이상으로 가게 되면 또한 주식 매수 청구는 더욱더 안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이 합병 문제는요, 주식 매수 청구를 국민연금이 한다 하더라도 받아서 진행을 하겠다는 회사의 강력한 의지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안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면 결국은 문제가 없는 것이잖아요. 합병은. 그 다음에 진펜트라 역시 허가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두 가지 장벽을 넘어선 거잖아요. 소위 말하는 마일스톤을 지금 다 달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다. 따라서 단기적인 상황보다는요, 길게 보는 관점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특히 진펜트라의 내년 실적, 이런 부분들은 아무도 알 수가 없겠지만, 그러나 그 가능성은 회사에서 제시한 만큼 나올 수 있다는 측면이 중요한 것이죠. 또한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매수 청구권 가격 다 왔잖아요. 국민연금 그리고 그 이외 반대 세력 쪽에서도 실제적으로 11월 13일까지 주식 매수를 청구하는 가능성은 계속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측면으로 접근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진펜트라가 미국에서 허가가 났기 때문에 PBM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업을 위한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진행 과정들이 이제 빨리 신속하게 착실하게 잘 진행이 되면서 예상대로 내년에 진펜트라의 목표 매출액이 나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부터 중요한 것이잖아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